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0월 1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올려드린 특별 브리핑 잘 보셨나요? 매수 시점에 많은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매도 물량 연초 대비 50% 폭증, 전세 매물 저점 대비 3배 폭증. 돈 많은 사람은 깎아서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비싼 값에 사네? 해운대자이 2차, 사직 2차 쌍용예가 마이너스 25% 하락, 폭락이라고 안 썼어요. 하락이라고 썼어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도 물량 미리 파악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셨지 싶은데요. 자, 증가세 명확합니다. 지금 다시 요때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설 이후랑 비슷합니다. 설 이후의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다시 이때는 대선 이후의 기대감 때문에 좀 매물 증가세가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주춤할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없다 이제. 예. 아마 증가 추세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전세 물량도 아마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매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목요일인데 물량이 증가했어요. 아, 이상해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도 물량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특이한 변화입니다. 원래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거치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16,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고 있어요. 지금 웃돌고. 원래는 최초에 이 예상치를 만들었을 때는 플러스 2,000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뭔가 이게 전세 거래가 좀 시원찮게 이루어지면서 매물도 그렇게 늘어나야 될 만큼 안 늘어나길래 제가 한 2,000건 정도 보정한 물량이긴 합니다. 아무튼 요 추세, 초록색 추세로만 따라가더라도 내년 되면 굉장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아주 저점,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아주 저점 대비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지금 한 3,500건, 4,000건 수준에서 한 4배까지 늘어났습니다. 4배. 지금 배율로 따지면 장난이 아니죠. 자, 월세 물량도 8,718건. 이것도 굉장히 근래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이러려고 규제 해제했니? 라고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물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추세, 상하 추세 그대로 이어가 본다면 연말 되면 정말 이 추세가 3만 건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3일치의 거래량 물론 하루 만에 신고되는 게 예전의 흐름이었는데 근래는 흐름이 살짝 바뀌어서 하루 만에 다 신고되지 않고 내일도 또 제법 많은 거래량이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끝이라면 하루에 30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적은 거래량이잖아요. 그건 아니더라. 조금 더 거래가 있을 여지는 남아있더라. 거래량 같은 날짜로 비교해보면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옆쪽 라인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뭐 살짝 늘어난 느낌 정도. 네, 일평균 34건에서 39건. 물론 이 39건의 의미 속에는 대연 롯데 임대로 있던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서 늘어났던 부분 26건 있죠. 26건을 빼고 나면 26건 빼고 나면 이 거래 일평균 거래 건수 조금 줄어드는데요. 많이 거래 늘지 않더라. 규제 해제도 10% 20%밖에 늘지 않더라. 레미안 장전 고점 대비 층수 따져보세요. 층수 따져보시면 8층 27층이에요. 3억 5천 정도, 약 30% 정도 빠지면 한 30% 정도는 빠져줘야지 폭락이라 그러지 20% 빠지는 것 가지고는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 해운대자이 2차 1단지 25% 정도 빠졌고요. 대연자이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20% 정도, 대연파크 푸르지오 25% 정도, 대신 푸르지오 1차 20% 정도. 자, 비싼 아파트들, 돈 많은 사람들 사겠죠? 이 사람들은 20%, 30% 할인해서 삽니다. 나중에 뒷부분 살펴보시면은, 야, 가격 싼 아파트들은 원래 비싼 값 그대로 주고 사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명지 국제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1차 20%. 야, 그건 층수도 별로고, 좀, 완전 인기 있는 뭐 1급지나 이런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오고 가요. 근데 오늘 대구에서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임밸류 상당한 것들, 이름만 들으면 동네에서 알만한 아파트들이 30% 하락에 키 맞추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40% 하락하는 건도 한 2건 정도 눈에 띄었어요. 이 40% 하락은 세종시나 인천에서나 범직했지 대구에서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부산도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0.2까지 와 있는 그 상태잖아요. 야, 부산도 추후에 네임밸류가 좋건 뭐 로얄 동이건 로얄 층이건 관계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30에 일단 키 맞추기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은 조금 더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페넌트상 화명 힐스 20% 정도, 사직 2차 쌍용례가 25% 정도, 요건 5% 정도 빠지는 건 빼고요. 베스티움 대략 20% 정도, 보합 간의 거래도 있고, 규제 해제 이후, 전과 후 별 차이가 있나요? 전과 후 차이가 없습니다. 하락률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호가는 좀 올라가는 현상 일부 있어요. 근데 거래 가격은 떨어지더라. 떨어진 거래가 성사되더라. 분양권 현상은, 분양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면 동일 파크 스위트 1차 20% 정도, 동원 로얄 듀크 20% 정도, 센텀 SK뷰 15% 정도 하락했는 거래가 보이고요. 가격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명지 1차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35% 빠졌나요? 네, 이거 좀 많이 빠진 거래 한껏 눈에 띄네요. 이 정도 되면 이거 폭락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명지 두산 이브 포세이돈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까지 2억 2천, 이것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고점 대비 층이고 특하고 이런 거 굳이 안 따져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살펴보는데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벽산 금호 19평형 가격 30% 정도 빠지고, 안락 SK뷰 20%, 서면 유림 노르웨이 숲 25%, 자동 벽산 아파트 대략 한 35%, 네, 35%, 40% 그 정도 빠진 것 같고요. 화명 한일 UNI 30% 정도. 자, 밑에 이제 가격대 낮아지면 오히려 할인율이 덜합니다. 할인율이 덜한다는 부분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한 15%, 15%, 맞죠? 아까는 20, 25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7%. 야, 돈 아껴 써야 되지. 이 신고가도 가격 낮은 부분에서 주로 신고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이건 5%, 10%, 한 7%, 보합권. 오히려 맞죠? 이랬는데도 하락률 시간이 지나면 비싼 아파트건 싼 아파트건 하락률은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참았는데, 야, 이번에 규제 해제됐잖아. 좀 정보 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 참았는데 또 규제 해제됐는데 이번에 폭등하면 진짜 못한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비싼 아파트들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채 떨어져도 속이 쓰린데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가격 떨어지면 속이 쓰리고, 야, 이거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을 하실 텐데, 밑에서 낮은 가격대 물건들은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번에 폭등하면 정말 못 산다라는 그런 좀 조급함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건당 거래대금 규제 해제됐는데도 아직 올라가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정말 급한 마음이 들려면 거래량이 최소한 2,000건은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지금 안 사면 정말 못 사겠다. 좀 다급한 마음 그때. 정말 난 조금 더 성격이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산은 3,000건이라는 이야기가 늘 있어 왔어. 과거에도 3,000건 이상이었어. 그 정도 인내심은 가지고 있어야지 자산시장에서 불을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은 큰 변화 없고요. 비싼 아파트 안 사는 현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8%, 9% 요맘때서 계속 놀고 있네요. 자, 분양권 거래량 규제 해제되고 나면 분양권 거래량 제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분양권 거래량 늘어납니다. 확 늘어났다가 분양권 거래량 추이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면 첫 번째 규제 해제가 되었을 때, 아마 월 말쯤에 규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달에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11월 달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다가 12월 조금 줄어들다가, 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 해제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더 많은 현상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가는 좀 올라가고 거래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상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네. 고점 대비 힐스테이트 4역 근래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점 아주 높은 고점 7억
7억 7천 뭐 이맘때까지 갔던 것이 5억 중반 5억 후반 이맘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요. 동네 더샵 층수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9억과 5억 3천 저층 2개 살래 고층 1개 살래 저는 저층 2개 사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힐스테이트 사약 거래 자 5억 초반부터 5억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좀 형성되고요. 이진 젠시티 같은 경우엔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그래도 띄엄띄엄 분여권 거래가 그래도 나오기는 하네요. 대신 세모로 센트럴 고점 대비 1.7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물론 신고가도 있긴 하지만 가격 빠지는 거 보세요. 기본 프리미엄 이렇게 빠지면 그냥 오늘 특공 발표한 게 났죠. 특공 발표한 게 났는데 청약 경쟁률 대단하더라고요. 특공 경쟁률 한 500세대 600세대 모집에 한 6,000개 이상의 통장이 들어왔나? 한 10대1 정도의 경쟁률. 10대1의 경쟁률, 이거, 그닥입니다, 사실. 사실 그닥이에요. 100대1쯤 되면은 그나마 좀 확실한 좀 그런 느낌은 들지만, 한 20대1, 30대1도 모릅니다. 내일 1차 결과 발표하면은, 그때 한번 그 자료는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 대비 나머지들도 자, 프리미엄 조금 올라가는 현상, 가격, 자, 분양권 가격,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요거 거래량이에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됐냐? 가격은 호가 기준으로는 한참 더 올라갑니다. 한참 더 올라가요. 한참 더 올라갔다가 확 꺾입니다. 이 거래가 안 되거든요. 이 호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래 가격도 초반에는 올라갔다가 뒤로 가면서 다시 빠집니다. 오히려 규제 해제 전보다 더 못한 거래량 상태로 갑니다. 왜? 규제 해제되고 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생각보다 재미없는 시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부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임대차 분쟁 없으시길 바라고 10월에 지금 거래량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휴일을 6일이나 거쳤는데 456이에요. 휴일을 4일밖에 안 거쳤을 때 519. 요맘때 수준이니까 10월달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왜? 전세 1월달에 계약했는 사람은 2년 후에 또 1월달에 계약을 하고 12월달에 계약을 했는 사람은 또 2년 후에 12월달에 또 전세를 계약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9월달까지는 거래량이 적은 것 같다. 10월달부터 11월, 12월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뭔가 분위기 다를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격 전세가율 60% 정도가 적정하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고점 대비 3.2억, 지금 1.3억. 야, 우리 아직까지 그래도 임대인이 갑이야 라고 생각하고 높은 전세금을 받아두면 지금 괜찮지만 2년 후에 다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받았다고 끝이 아니더라. 1.5억 가격 비싼 아파트들일수록 이거 돈 다 딴 데 융통해버렸으면 돌려줄 돈 없으면은 3억에 전세 주고 있다가 2억으로 떨어져서 1억 구하는 거. 근데 8억짜리 전세가 있었는데 여기 한 6억으로 떨어져서 2억을 구하려 그러면 똑같이 1억을 구하건 2억을 구하건 생돈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생돈을 만들어내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사태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월세로 갈 수 있느냐? 사실 전세가 조금 더 가격 부분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전세가 조금 더 낫겠다. 하지만 깡통은 피해가야 된다. 과거에 높은 전세 가격과 지금 낮은 전세 가격 그 갭 차이가 60% 정도. 66은 36, 이거 지금 보면은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 천에 거래되었거든요. 그럼 전세가율이 70%란 말이에요. 이거 70%도 높은데 거의 80%, 과거 고점 대비 80% 전세 계약하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잘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 금리 올라가면은 타격 바로바로 옵니다. 오늘 3%로 금리, 기준금리 올라갔죠. 당장에 또 코픽스 금리 15일이면 발표가 나잖아요. 휴일이 끼어 있어서 언제 발표 나는지 정확하게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장에 코픽스 금리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금도 5%가 넘어가는 분위기던데요. 거의 5% 후반까지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금리 낮을 때 2.5%에 100% 전세금이라고 생각해보고요. 금리가 거의 6%에 육박한다. 벌써 2배가 넘어갔어요. 금리가 2배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은 얼마가 합당한가? 이거 사실 50%도 많이 쳐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안 쳐줘도 2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억 단위씩 다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뭐 신축이건 구축이건 뭐 전세를 한 바퀴 돌리고 신축인데 한 바퀴 돌렸건 아니면 완전 신축이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최고 6억까지 전세가 갔었는데요. 지금 3억 4천이잖아요. 6억에 60% 3.6억 지금 3.4억에 거래되었다. 요 정도가 맞다는 말이에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는 입장은 요 정도 입장.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같은 경우에도 60%에 보면 거의 3억 정도 되죠. 요것도 아직까지 조금 비싸게 지인다. 하지만 생각보다 4억 5천, 5억까지 갔던 것이 한 1억 정도 할인되더라.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것들 간혹가다 별 펼쳐볼게요. 예전에는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60% 선, 요 정도 이해됩니다.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으로 떨어졌다. 60% 선 맞잖아요. 요 정도가 지금이 딱 맞지. 나머지들 그전보다 전세 금액이 1억 싸다. 뭐 1억 5천 싸다. 그런 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안전하게 좀 안 그러면 이게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돈 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60%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서 전세 비율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고 있고 그럼 전세가 왜 줄어들고 왜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선호하느냐?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이거 돈 막 대출 받고 뭐 하고 온갖 돈 다 땡겨가지고 더 이상 대출이 힘들다. 근데 일단 생존만 해보자. 자영업 생존을 해보자. 생존하고 일단 살아남고 나면 다른 사람 쪽이 무너지면은 그나마 또 추후에 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돈 어디서 구합니까? 전세 살던 거 돈 빼고 월세로 들어가고 이런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론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전세가 올라가고 뭐 깡통 전세가 많고 뭐 시장이 불안하고 이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집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경우에도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 그리고 또 집을 사면 되잖아요. 꼭 월세로 살다가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전세로 살다가 나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주 시점이 맞아지는 집 갭 투자로 물건을 산다면은 갭으로 물건을 사는 것 생각보다 갭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갭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잘 구매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실로 있는 물건보다 할인율은 조금 더 높아요. 그 사실 전세로 살면서 다시 집을 실수요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그게 더 이점일 수 있습니다. 월세는 늘 전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일단 10월달은 조금 낮아져 있는데요. 저 수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4억 이상 비율도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언제 이 갈색 선이 밑으로 더 쳐지느냐, 언제 노란색 선과 만났냐. 저는 이번 달쯤이면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월세 거래량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은 들지 않죠. 예전보다는 월세 거래량이 확실히 많기는 많다. 월세 금액 많이 오른다고 언론에서 오늘도 엄청 겁을 줬어요. 하지만 월세도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양새다. 전세와 월세, 전세가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전세가 빠지면 매매가도 빠지는데 요게 나란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엔 나란하게 움직여지던데요. 요 시간차는 있더라. 전세가 먼저 빠졌고 근데 월세는 그 예전에 비쌌던 월세, 전세 가격에 여기에 전환율로 기준으로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월세가 비싼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전세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월세도 덩달아서 같이 빠지는 현상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런 실증 자료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 많지 않다는 가운데 1일 브리핑 자료는 좀 놓치시더라도 어제 만든 특별 영상 자료 그런 거는 정말 봐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료.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